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심장이 왜 완전히 정중앙에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왼쪽 아래를 향해 비스듬히 놓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심장은 왼쪽에 던져진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지만 왼심실이 만드는 심첨이 왼쪽 앞가슴을 향하는 비대칭 펌프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아의 정중앙에 있는 원시괴절, 그곳의 미세한 선모들이 아주 작은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이 좌우축 신호의 첫 번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작은 선모의 움직임이 왼쪽이라는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 위에 심장과 폐가 배치되었습니다. 왼쪽 폐는 심장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주기 위해 심장폐임이라는 움푹 파인 흔적까지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가슴 아래로 내려갑니다. 배 안의 장기들은 어떨까요? 간은 왜 오른쪽에 크고 위와 비장은 왜 왼쪽에 있을까요? 장은 왜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 왼쪽 아래로 내려갈까요? 그리고 이 좌우지도가 뒤집히거나 엉키면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몸에 암호를 푸는 시간. 29번째 에피소드. 장기들은 왜 좌우가 다르게 놓였을까? 간, 위, 장, 그리고 내장 위치 이상입니다. 복부는 가슴보다 더 극단적으로 비대칭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간입니다. 간은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이고 주로 오른쪽 윗배를 차지합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는 커다란 간이 넓게 놓여 있습니다. 간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장에서 흡수된 물질이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오고 간은 이 물질들을 처리하고 저장하고 변환합니다. 또 담즙을 만들고 그 담즙은 담도를 통해 12지장 쪽으로 흘러갑니다. 즉, 간은 오른쪽 윗배에 놓인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소화배관의 중심 장기입니다. 반대로 왼쪽 윗배에는 위가 자리 잡습니다.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 늘어나야 하는 주머니 같은 장기입니다.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은 왼쪽 윗배의 위로 들어오고 위는 그 음식을 저장하고 섞은 뒤 12지장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위의 뒤쪽, 왼쪽 위에는 비장이 있습니다. 비장은 면역과 혈액 처리에 관여하는 장기입니다. 즉, 오른쪽 윗배에는 크고 묵직한 간이 있고 왼쪽 윗배에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위와 비장이 자리 잡습니다. 이 배치는 단순히 빈칸 채우기가 아닙니다. 간, 위, 담낭, 담도, 췌장, 12지장은 서로 가까운 곳에서 관과 혈관으로 연결됩니다. 몸속 장기 배치는 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과 혈관과 배출로가 얽힌 배관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제 장을 보겠습니다. 장은 그냥 길게 늘어진 호스가 아닙니다. 소장과 대장은 배아 시기에 빠르게 길어지고 회전하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며 일부는 뒤쪽 벽에 붙고 일부는 장갑막에 매달린 채 남습니다. 이 회전의 결과 맹장과 충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상행결장은 오른쪽에 놓이고 횡행결장은 위쪽을 가로지르며 하행결장은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장은 배 안에서 하나의 액자처럼 포장을 둘러싸는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가로질러 왼쪽으로 간 뒤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배치는 완성된 장을 그냥 접어넣은 결과가 아닙니다. 발달 과정에서 장이 길어지고 회전하고 고정되면서 생긴 성인의 최종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처음부터 완성된 장기들을 상자 안에 차례대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아 안에서 관이 자라고 꼬이고 회전하고 붓고 밀리면서 최종적인 3차원 배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좌우축이 중요해집니다. 배아는 먼저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 심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 간, 비장, 폐도 각자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정상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정상적인 배열을 사이터스 소리터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지도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면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장력이 사이터스 인버스스. 몸속 장기들이 거울상처럼 반대로 놓이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오른쪽을 향하고 간이 왼쪽에 있고
위와 비장이 오른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 지도는 거울처럼 뒤집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장기가 일관되게 거울상으로 뒤집힌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장기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들이 서로 맞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심장, 큰 혈관, 폐, 위, 간, 장이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어 있다면 거울상 배치도 하나의 완성된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뒤집힌 지도라도 그 안의 기류들이 서로 맞게 이어져 있다면 몸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뒤집힌 경우보다 부분적으로 엉킨 경우입니다. 심장만 따로 오른쪽에 있거나 간이 중앙에 놓이거나 비장의 수와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달라지거나 장 회전과 혈관 연결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이때 몸속 배관은 훨씬 복잡한 문제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에서는 내장 위치 이상 또는 사이투스 암비구스 헤터로텍시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거울상으로 뒤집힌 것이 아니라 장기들의 좌우 지도가 부분적으로 엉켜버린 상태입니다. 어떤 장기는 오른쪽 신호를 따르고 어떤 장기는 왼쪽 신호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간이 중앙에 놓이거나 지장이 여러 개가 되거나 반대로 비장이 없거나 심장 안의 방과 큰 혈관 연결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장기가 어느 쪽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배관도가 부분적으로 잘못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심장은 좌우 배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기입니다. 심장은 오른쪽과 왼쪽이 단순히 모양만 다른 장기가 아닙니다. 오른쪽 심장은 폐로 가는 회로를 담당하고 왼쪽 심장은 온몸으로 가는 회로를 담당합니다. 동맥에서 들어오는 피, 폐로 나가는 피, 폐에서 돌아오는 피, 대동맥으로 나가는 피가 정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좌우측 신호가 부분적으로 엉키면 심장 내부의 방, 판막, 큰 혈관의 연결이 복잡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위치 이상에서는 단순한 위치 이상보다 복잡한 선천성 심장기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원시결절의 작은 선모가 왜 중요한지 다시 보입니다. 선모 하나하나는 너무 작습니다. 허나 이 선모들의 움직임이 좌우 신호를 만드는 초기 흐름에 관여합니다. 만약 이 선모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좌우 지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칼타제널 신드롬입니다. 이 경우 일부에서는 내장여기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선모 기능 이상 때문에 만성 부비동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같은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모는 배아의 좌우측 형성에만 등장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점막에서도 선모는 점액과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청소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선모 기능 이상은 두 가지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아 시기 좌우 배열의 혼란, 또 하나는 태어난 뒤 호흡기 청소 기능의 문제. 이것이 작은 선모 하나가 몸 전체의 장기 지도와 호흡기 건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배웅을 너무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모든 내장여기가 곧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좌우 배열 이상이 같은 위험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완전히 뒤집혔느냐, 부분적으로 엉켰느냐, 그리고 심장과 큰 혈관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맞아 있느냐입니다. 몸속 장기 배열에서 위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간이 어느 쪽에 있는가, 미가 어느 쪽에 있는가, 심장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생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혈액이 제대로 흐르는가, 음식이 제대로 지나가는가, 담즙과 췌장액이 제 길로 나오는가, 동맥과 동맥이 서로 맞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인체는 예쁜 좌우대칭 조각상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대칭에 가깝지만 소근 기능을 위해 비대칭으로 접힌 복잡한 배관 시스템입니다. 심장은 왼쪽 아래를 향해 기울어져 온몸으로 피를 보내고 왼쪽 폐는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간은 오른쪽 위에서 대사와 담즙 생산의 중심을 맡고 위는 왼쪽 위에서 음식을 받아 늘어납니다. 장은 회전하며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만듭니다. 이 모든 구조는
따로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몸 안에서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간과 혈관을 연결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대칭적으로 조율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인체는 겉은 배칭처럼 보이지만 속은 철저히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그 비대칭은 실수가 아닙니다. 심장이 왼쪽으로 기운 것도, 왼쪽 폐가 작게 변형된 것도, 간이 오른쪽에 크게 놓인 것도, 미와 비장이 왼쪽에 있는 것도, 장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모두 발달 과정에서 만들어진 3차원 장기 배치의 결과입니다. 좌우 비대칭은 몸속의 혼란이 아니라 몸속의 질서입니다. 만약 우리 몸속 장기들이 겉모습처럼 완벽한 좌우 대칭이었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심장은 두 개의 필요가 없습니다. 간도 좌우에 똑같이 하나씩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도 양쪽에 하나씩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대칭을 버리고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공간을 아끼고, 관을 연결하고, 혈류를 보내고, 음식을 통과시키기 위해 몸속은 비대칭으로 접했습니다. 우리가 왼쪽 가슴에서 느끼는 심장 박동은 단순히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아 시기부터 시작된 좌우축의 신호, 심장관의 접힘, 폐와 심장의 공간 배분, 그리고 왼심실이 만드는 강한 펌프 방향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심장은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을 향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속 장기들은 매칭적으로 놓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비대칭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기 배열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맞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완전히 뒤집힌 내장 여기는 하나의 일관된 지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엉킨 내장 위치 이상은 심장과 큰 혈관, 장과 복부장기의 연결을 복잡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몸속 비대칭은 우연한 비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섬모의 물결에서 시작해 좌우축 신호로 이어지고 심장과 폐와 간과 위와 장을 하나의 기능적 배관망으로 배치하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무게는 약 1.4kg에 이르지만 충격에는 매우 약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뇌는 간단한 두개골 안에서 그냥 바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뇌수막이 감싸고 뇌척수액이 띄우고 두개골이 외부 충격을 막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두개골, 뇌수막, 뇌척수액 1.4kg의 뇌를 띄워놓는 수중 서스펜션의 비밀입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